이번 여름에 굵직굵직한 한국 영화들이 할리우드 영화를 제치고 극장가를 점령하고 있죠. 이 가운데 영화 인천 상륙작전이 국내에서의 흥행은 물론 최근 북미 지역에서도 개봉해서 순항 중입니다. 인천 상륙에 성공하기까지 목숨을 건 영웅들의 첩보전과 또 잘 알려지지 않은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에서 더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악랄한 인민군 역할을 맡은 주인공 이범수 씨를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실 텐데 나와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요. 미국에서도 지금 순항 중이다. 지금 사진이 좀 나갈 텐데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얼마 전에 LA 레드카페에서 다녀오셨어요? 네네. 저기 옆에 계신 분이 이정재 씨. 네네.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갔는데요. 네. 그 기대 이상의 교민분들의 뜨거운 관심, 성원이 있으셔서 너무나 인상적이었고요. 네. 또 더 기쁜 것은 저희 우리나라 영화 관계자분들뿐만 아니라 헐리우드 영화 관계자분들께서도 저희 영화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셔서 네, 무척 고무적인 그런 행사였습니다. 네, 5,000분의 1의 성공 확률을 뚫고 시작됐던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은 잘 알고 있던가요? 그 시사회나 영화 행사에 있어서 6.25 참전 당시 네. 참전하셨던 그 참전 용사분들도 많이 참석하셨는데요. 우리나라만큼 많이 알려지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인천 상륙작전에 대한 관심과 그런 그분들의 그쪽 관심들이 무척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역대 미국에서 개봉됐던 한국어 영화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로 개봉이 됐다고 해서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 가서 만나보니까 이런 한국 영화의 위상이 좀 실감이 되시던가요? 네네. 많은 관객분들이 계셨지만 백인분들도 많이 저 영화에 대한 관심과 한국 영화죠. 네. 이번은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로 찾아뵀지만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이 현장에서 크다라는 걸 느꼈고요. 저 영화 인천 상륙작전이 이번 미국 전역에 130개의 극장에서 개봉을 했는데요. 역대 최고이거든요. 10년 전에 괴물이라는 영화가 70개 극장에 개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 영화의 위상이 커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지금 200만 불, 300만 불의 영화 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과거에 비해서는 무척 나날이 그 수치가 늘어나고 있어서 무척 좋았습니다. 가슴 뭉클한 우리 역사를 담은 영화들은 그동안 많이 봐왔지만 특히나 인천 상륙작전은 그동안 6.25 한국전을 담은 영화들과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한 것 같아요. 어떤 영화일까요? 저도 인천 상륙작전의 그 이름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 작품을 통해서 더 깊이 제대로 알게 된 셈인데요. 네. 이번 영화를 임하면서 기뻤던 것은 단순히 인천 상륙작전이 연합군 총사령관인 메가더 장군에 의해 그리고 순순히 연합군에 의해 이루어진 작전이 아니라 우리 국군 또 우리 국민들도 합심을 해서 그 작전이 성공할 수 있게끔 희생하고 조국을 위해 몸을 던진 그런 인천 상륙 작전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무척 뜻깊은 참여였습니다. 영화 속에서 상당히 악랄하고 또 섬뜩한 연기를 선보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대국민 반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역대급 악역인데 부담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부담 아닌 부담이 있었죠. 네. 편하게 말씀드려보자면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아버님께서 6.25 참전 용사신데요. 네. 제가 또 배우로서 악역을 맡아 인민군 역할을 맡게 된 사실이 무척 아버님이 살아계셨더라면 어떠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악역으로서 충실한 만큼 또 저 영화가 더더욱 사랑받는 것이기에 열심히 임했습니다. 네.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미워할 수가 없는 악역이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한참 소다 아빠로 인기가 너무 좋으셔서 잠시 후에 다시 얘기를 나누겠지만 아이들 덕을 좀 보고 계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영화 속 이야기로 들어가 볼 텐데 1950년대 당시 실제 활약을 했던 해군 첩보부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천으로 가는 문을 뚫어라.
엑스레이 작전은 어떤 겁니까? 네, 말씀 그대로요. 연합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보들이 필요로 하고 인천 지역에 필요한 정보들 그리고 또 민심, 기타 등등 뭐 군부대 시설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네. 그것을 켈러 부대라는 인천 지역 민간인 부대죠. 네, 계급도 없고 군번도 없지만 조국을 위해 희생한 그런 민간인 부대와 또 해군 첩보부대의 희생으로 빚어진 것이기에 아주 중요한 엑스레이 작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린 사실 몰랐던 실제 있었던 네. 해군 첩보부대의 이야기들을 다시 조명하면서 어떤 그들의 헌신과 용기를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좀 의미 있는 작품이 아니었던가 싶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범수 씨가 맡은 인천 방어사령관 림계진, 이 악랄한 북한 인민군 역할인 만큼 섬뜩했던 연기가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영화 인천 상륙작전의 주요 장면들을 잠시 만나보시죠. The commander in charge is named Lim Kae-jin, and the construction is under his control, not Pyongyang's. 림계지, 동경항에 몰려있는 연합군이 어딜 먼저 타격할 것 같소? 원산, 주문진, 진산. 인천으로 들어올 것이 확실하단 말이로다. 이보 박동, 어째 길에 그렇게 집착하네? 우리 공화국의 본때를 보여주자. 달려와라. 전투 준비. 그러니까 북한 사투리 아닙니까? 지금 연기하시는 게 네네. 사투리가 좀 생소하게 들리기도 하고. 이번 작품에 림계진의 캐릭터를 잡는 것에 있어서 감독님과 상의 끝에 좀 흔한 평안도 사투리를 하지 않고 네. 함경도 출신의 림계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듣는 사투리는 평안도 사투리인 네네. 것이고 이번에는 함경도 사투리를 구사하셨다. 네네.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좀 평소 쓰지 않는 말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그런데요. 좀 더 임계진이라는 캐릭터를 이질적이고 네. 또 좀 더 투박하고 또 과격한 인상을 담고자 네, 감독님과 상의 끝에 함경도 출신의 군인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북한 림계진을 연기하면서 그 눈빛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투리, 말투에서부터 의상까지 거의 완벽하게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어떤 만족할 만한 그 역할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영화를 보신 많은 분들께서 정말 림계진이 나쁘다. 네, 배우 이범수가 무섭다. 라는 얘기를 농담 삼아 하시는 걸 보고, 네. 무척 인상 깊게 보셨나 보다는 생각을 했고요. 뭐랄까요. 아주 골수분자인, 뼛속까지 공산주의자인 그런 북한 군인을 그리고자 노력했는데요. 네. 네, 많은 분들께서 좋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촬영하다 부상도 당하셨다는데 뭐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촬영 2회차 때였어요. 네. 완전히 초반이죠. 해질 무렵인데 뭐 다칠 일도 아닌데 그냥 단순히 서너 개 있는 계단에 이제 제 부하인 인민군들이 쓰러져 있는데 시체죠. 마지막 테이크를 찍을 때 그 인민군 시체가 껴안고 있는 따발총에 네. 제가 막 급히 뛰어내려가다가 발이 걸려서 공중으로 거의 뜨다시피 했는데요. 네. 양 무릎으로 땅에 떨어졌는데 네. 네, 아찔한 순간이었는데 다행히 또 잘 치료를 하고 해서 네. 뭐 잘 끝까지 촬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개인적인 질문이겠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기다리고 있는 이야기 슈퍼맨이 돌아왔다 우리 소가남매 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 워낙 바쁘셔서 평소에 육아에 좀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정말 다정다감하시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슈퍼맨이 들어왔다를 통해서 새삼 느낀 거지만 네. 저희 집사람한테도 고마운 거고 아울러 아이를 이렇게 집에서 기르고 보살피는 엄마들의 역할 그 고마움을 새삼 느낄 수가 있었고요. 또 네. 두 번째로는 제가 그 프로를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함으로 해서 그만큼
스킨십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그런 직접 몸과 몸이 맞닿아서 비롯되는 그런 잊혀지는 추억들이 늘 생기는 것이라 너무나 기쁘고 보람된 그런 촬영 현장입니다. 주변에서 많이 부러워하시죠. 그토록 아름다운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과 함께하는 삶이 정말 행복해 보이는데 방송하면서 뭐 좀 실제로 달라졌다거나 더 정성을 쏟게 되는 부분들이 있던가요? 네, 그럼요. 아무래도 제 아이들이니까 그만큼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네. 하루하루 추억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촬영을 마치고 이렇게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이 되면 오늘 아이들과 함께했던 이런 이모저모를 생각하면서 흐뭇한 미소가 절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또 집사람한테 또 밤에 전화를 걸어서 또 오늘 뭐뭐 했다 어땠다 뭐 그런 또 소소한 이야기들을 또 통화로 나누기는데요. 참고로 촬영하는 기간 동안은 집사람이 집에 없거든요. 네. 아이들이 의지할까봐. 그래서 이제 통화만 나누는데 아무튼 무척 저한테는 소중한 그런 추억을 하루하루 쌓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정말 보면 볼수록 닮은 게 참 신기하네요. 사랑해서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 연기 이제 하신 지 27년 된 거예요? 30년 가까이 되신 겁니까? 그렇죠. 90년에 데뷔했으니까요. 연기파 배우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캐릭터를 선보이고 계시는데 유쾌하고 진지하고 악랄한 연기까지 이런 연기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네, 간혹 받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진심 그대로 연기라는 것을 저에게는 연기가 하나의 여행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여행은 즐겁기도 하고 어떤 여행은 또 힘들기도 하고 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연기를 직업이라기보다 하나의 여행 같은 취미 같은 오락 같은 그런 즐거운 작업이기에 이렇게 매번 새록새록 흥미롭게 신이 나서 임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바쁘실 텐데도 후배 양성하는데도 힘을 많이 쓰고 계시다 그래서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도 궁금했고 또 앞으로는 어떤 연기관을 펼치고 싶은지도 묻고 싶더라고요. 네, 특별한 계기라기보다 평소에 느껴왔던 것인데요. 제가 배우를 꿈꾸던 과거나 현재나 배우를 꿈꾸는 지망생들이 그럼 과연 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라는 의문을 저 때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규칙하게 간헐적으로 소속 기획사에서 이렇게 소규모의 플레이들은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이쪽 영화나 TV 이쪽 배우 이쪽의 그 컨텐츠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그 후배들에 대한 양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던 차예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이죠. 셀트리온 그룹에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더욱 확장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엔터테인먼트 사업부 CEO로 저에게 너무나 감사한 제안을 하셔서 과감하게 한번 후진 양성을 위해 노력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기도 뭐 더할 나위 없이 훌륭했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배우입니다. 그리고 다정한 아빠이기도 하죠. 오늘 배우 이범수 씨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